네, 3주차 세 번째 시간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도 이 시간을 끝으로 마치고요. 다음번 네 번째에는 새로운 분석 기법, 상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두 집단의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이야기와 CS의 프락티 테스트 프로시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요. 독립이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한 세스 사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개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은 그 슬라이드 지금 맨 위에 보면 F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S1제곱 나누기 시그마 1제곱이 카이스키아 분포 자유도 N1-1을 따르고요. 분모에 있는 S2제곱 나누기 시그마 2제곱 이것이 또한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 N2-1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카이제곱 분포, 분모가 카이제곱 분포 그 비율이 F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F에서 시그마 1제곱하고 시그마 2제곱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동일하면은 그 F 값은 S2 제곱분의 S1 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기무가설이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시그마 1 제곱 이꼬르 시그마 2 제곱이고요. 그것에 대한 신뢰 구간과 검정통계랑 F 검정통계량이 그 아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CS에서는 여러분들 앞서 했던 건데요. 이런 거죠. 데이터 이름을 스코어로 주고요. 입력은 이제 그룹 변수 두 그룹이니까요. 두 그룹. 그다음 스코어 점수가 있어요. 골뱅이 두 개가 있어서 세미콜론 카스문에서 그 교육 방법 2를 통해서 65점, 교육 방법 2를 통해서 70점 해서 두 번째 줄은 교육 방법 2를 선택했을 때 75점 이렇게 두 그룹에 있어서 교육 방법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은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였죠. 그래서 세미콜론 닫고 런해서 프락티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졌던 거 이거 프로그램 다 이해할 테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이럴 경우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독립이표본 T검정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은 맨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죠. 맨 아랫부분 보면은 equality of varian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equality of variance 분산의 동일성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NUMDF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 7, 즉 8 빼기 1이죠. 샘플 수가 8개였으니까요. 그 다음 DNDF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모의 자유도도 8 빼기 1 해서 7이 됩니다. F 값이 1.15가 나왔잖아요. 1.15라는 건 여러분들 S2의 제곱분의 S1 제곱 두 집단의 분산이 작은 걸 분모로 큰 거를 분자해 두는 게 CS에서 출력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 결과 맨 위의 결과를 보면 스코어 1에 보면 거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4.0861 보이죠? S1입니다. 스코어 2, 저 두 번째 그룹에 있어서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 STD DV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4.373이라는 거 보이죠? 이게 S2입니다. 그래서 F 값은 그 중에 작은 것, 즉 4.0861의 제곱분의 4.3732의 제곱 하면은 1.15가 나옵니다. 1.15가 나와요. 그에 해당되는 유의확률 값이 0.8624로서 0.05보다 너무 크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무가설은 두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1제곱 이꼬로 시그마 2제곱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니까 두 모집단의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이 인정된 거죠.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가운데 있는 t-테스트 결과에서 스코어 풀드 POOLED 해서 베어리언스 본 거 이퀄이라고 돼 있죠. 두 집단의 분산이 이퀄이다. 그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였던 거였죠. 전에 했던 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이다. 출력 결과를 살펴보면 F값이 1.15, 즉 4.0861의 제곱분의 4.3732의 제곱 이런 거죠. 그 이에 대응되는 유의 확률이 0. 매우 크므로 두 집단의 모분성이 동일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모집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검정을 수행하면 되고요. 결과를 보면 앞서 출력 결과에서 보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풀드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면 되죠. 이 경우는 t값이 마이너스 2.95, 유의확률이 0.01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단측 검정일 때는 양측 검정의 유의확률을 2로 나눠줘서 판단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독서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또 이것에 대한 차이, 평균 x바 마이너스 y바가 마이너스 6.25고요. 그에 대한 신뢰 구간이 차이가 0이면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서력 향상에 귀무가설이 기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의 모분선이 동일하지 않으면 뭐예요? 셰터스 웨이트나 코크라는 콕스 두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 결과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t-테스트 관련되는 형식을 보도록 할게요. 프락 t-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프락 t-테스트 하면 옵션스에는 세스 데이터셋을 여러분들 이제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알파 이꼬르 알파 그러면은 알파라고 하는 게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할 때는 알파를 진행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디폴트는 5%, 즉 95% 신뢰 구간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만약에 0.10 이렇게 쓰면 90% 신뢰 구간을 구해주는 거고요. 알파 대신에 0.02를 쓰면 뭐예요? 99% 신뢰 구간을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I라고 하는 걸 써서 equal UMPU none 해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CI 꼴이 equal로 지정하면 양쪽 꼬리 부분의 면적이 같은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고요. CI 이꼴이 UMPU 이건 되게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인데요. 검정에 있어서 UMPU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경우고요. CI 꼴은 난으로 지정하면 신뢰 구간을 출력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코크란 이라면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근사적인 t 통계량과 유효확률을 계산할 때 지정하는 거고 이건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무가설 이꼴은 뮤제로 그럼 단일 모집단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할 때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클래스 견주는 두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페어드 명령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A 곱하기 B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응 표본에서 쓰는 거였죠. 페어드 A 곱하기 B, C 곱하기 B 그러면 두 개씩 그룹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B 곱하기 CD 그러면 AC, AD, BC, BD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페어드를 여러분들 변수를 지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by variables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변수에 의해서 결과들을 뽑아달라는 거고요. 변수는 뭐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FREQ 베리어블이나 웨이트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카운트 되는 것들에 대한 가중치나 빈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들 그 독립표본 T 검정을 예를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놓쳤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새로운 강의 방식이 초등학생들이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16명 학생을 8명 나눈 거죠. 그래서 그룹 2는 새로운 방식을 썼고요. 나머지 하나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성적 평균이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검증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새로운 방식 8명 점수 있죠. 기존 방식 8명 점수 있죠. 그래서 N1이 얼마? 8명. N2가 얼마? 8명. 기존의 방식 점수 8개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69.125가 나와요. 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 얻은 성적 점수 8명을 다 더해서 8로 나누면 75.375 나옵니다. 그 8명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 16.696이고요.
또 나머지 두 번째 그룹의 8개 자료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 19.125입니다. 기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의 그룹에 따라서 독해력 성적 평균의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요. 대립가설은 두 번째 새로운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거죠. T 검정을 통해서 T는 이렇죠. 가로 열고 x1바 마이너스 x2바 나누기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는 여러분들 SP 공통 분산을 추정해서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각치를 통해서 기각력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검정 통계량은 요겁니다. 방금 보여준 대로 기각치는 요겁니다. 그리고 기각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SP의 제곱은 합동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N1 빼기 1 S1 제곱 플러스 N2 빼기 1 S2 제곱 나누기 N1 플러스 N2 빼기 2입니다. N1이 8이니까 8 빼기 1 7이고요. S1 제곱은 16.696이죠. 앞에 계산되어 있죠. 플러스 N2는 8 빼기 1 S2 제곱은 19.125고요. 나누기 N1 8 더하기 N2 8 마이너스 2 하니까 14가 됐고요. 그래서 17.911이 합동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루트를 씌우면 4.232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1 바 마이너스 x2 바의 표준 오차는요. 표준 오차는 SP 4.232 곱하기 루트 n1분의 1,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에서 2.116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 해당되는 값 x1 바 마이너스 x2 6.25 t는 마이너스 6.25 나누기 2.116 하니까 마이너스 2.95라고 하는 T검정 통계량이 계산된 거죠. 그것의 경계는 1.761입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1.761이겠죠. 마이너스 1.76보다 더 왼쪽에 가 있으니까 기무가설이 기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자의 주장을 인정해 주게 되는 그런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을 이제 CS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면요. 앞서 한 자료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프랑 민스 이런 걸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N,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룹별로 이런 걸 구해달라고 해서 이제 우측에 보면 그룹별로 관측지수 N,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구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프락 T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T테스트를 통해서 기존 그룹 1과 새로운 방식 그룹 2와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프락 T테스트 그래서 클래스는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점수는 변수는 스코어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치 차이가 있는가 없는 걸 보려고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두 개를 여러분들 이제 플롯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정규 분포의 형태를 따르는가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수들에 대해서 분포를 그려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맨 아래 그룹 1에 비해서 그룹 2가 이렇게 그 상자 도표가 우측으로 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 그룹 1 N8명 X1바 69.125 그룹 2 N2 8명 X2바 75.375 S1 4.0861 S2 4.3732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보면 95%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놓은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는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동일성이 됐기 때문에 풀드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14 아까 손으로 계산한 마이너스 2.95가 되고요. P값이 0.0105니까 규모가설을 우리가 기각하게 되죠. 더군다나 성적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래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측 검정이죠. 0.0053은 0.0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해 주게 돼서 새로운 강의 방식이 독해력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 다룬 게 대응 표본에 대한 거잖아요. 15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험을 보고요. 프리테스트.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또 스코어를 얻었어요. 포스트 테스트. 그래서 15명에게 있어서 실시하기 이전의 점수와 실시하기 이후의 점수가 다 쌍으로 대응해서 자료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 교육 실시한 후가 실시 이전의 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검증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N은 전체 15명이고요. 프리테스트 사전 평균은 15명 결과 다 더해서 15로 나누면 70.267이고요. 사후 성적의 평균은 15명의 성적 다 더해서 15로 나누면 78.2고요. 사전에 있어서 분산은 표본 분산은 325.49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후 분산은 204.885고요. 차이의 평균은 70.267 마이너스 78.2니까 마이너스 7.933이 되고요. 차이에 대한 쌍으로 자료가 15개 얻어져 D1부터 D15를 구해서 그에 해당되는 차이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면 98.638이 나옵니다. 여기에 규모가설은 뮤x 이꼴은 뮤y이고요. 두 번째는 뮤y가 뮤x보다 좋다 이거죠. 성적이 향상됐다. 검정통계량 t는 d바 차이의 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sd 즉 d바의 표준 오차죠. 기각치를 정하고요. 유의 수준에 따라서 한쪽 방향의 관심 쪽 뮤x 뮤y니까 뭐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뭐보다 성적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기각력을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풀이를 보면요. SD는 SD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9.932가 되고요. SD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바로 차이 평균 D바의 표준 오차 2.564가 나오죠. 그래서 T 검정 통계량은 D바 마이너스 7.933 나누기 2.564에서 마이너스 3.09가 나오고요. 경계값이 1.76이니까 왼쪽으로 보면 마이너스 1.76이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의 방식이 더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이후의 성적이 더 좋아졌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세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면요. 데이터 이름을 페어드라고 했고요. 인풋은 id, 프리테스트, 포스테이트라고 됐고요. DIFF라고 하는 걸 해서 x1, xi-yi, 즉 차이, di, d1부터 d15를 구하게 인풋부터 잡아줬죠. 카즈문에서 자료가 15개 입력된 게 보입니다. 첫 번째 학생 사전 점수 80점, 사후 점수 82점. 맨 마지막 15번째 학생은요. 사전 점수 59점, 사후 컴퓨터 교육을 받은 이후의 점수 62점 이런 거죠. 세미콜론으로 닫고 런으로 닫아서 데이터 스텝 완료. 이것에 대해서 프랑 민스 옵션을 통해서 기초 통계량을 뽑아본 거죠. n 몇 명이냐 이거죠. 분산, 민, 평균, VAR 분산, STD 표준 편차 이런 거죠. 변수는 사전 점수에 대해서, 사후 점수에 대해서, 차이 점수에 대해서. 사전 점수 평균은 얼마예요? X바는 70.2666 이러네요. Y바는 78.2네요. S1 제곱은요. 325.495고요. S2의 제곱은 204.885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이는 D죠. D 차이. 그래서 마이너스 D바는 D바가 마이너스 7.933이고요. SD 제곱이 98.6380이라는 게 거기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프락 T 테스트라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대응 표본 T 검정은 페어드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면 그 결과를 출력해 주죠. 그것에 대한 분포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정규 분포가 있고 뭐 커널도 나와 있는데 뭐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상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스 아웃풋에 보면 n 15 여기서 민 마이너스 7.9333은 뭐라고? d바. 그 다음에 STDV는 SD입니다. 차이의 표준 편차죠. 그 다음 차이 표준 편차된 표준 오차는 뭐예요? 루트 15분의 9.9317 하면 2.5643이 나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신뢰 구간도 나와 있고요.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니까 8 더하기 8 빼기 2해서 14고요. t값은 앞서 계산한 마이너스 3.09가 나오고요. 유의확률값 0.007인데 단측 검정이니까 뭐예요? 그것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0.004. 그것이 유의수준 0.0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취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기 이전보다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두 집단에 대한 비교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